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습니까? 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불이 붙은 종목을 보고 이건 진짜 간다 싶어서 전 재산을 던졌는데 그 순간부터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거. 마치 누군가 내 매수 버튼을 보는 것처럼 딱 떨어집니다. 개미들이 가장 많이 물리는 구간은 바로 차트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그 패턴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패턴을 모르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세력의 미끼에 낚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래량 터지고 양봉 솟아오르면 그게 바로 매수 타이밍이야. 맞습니까? 유튜브 댓글만 봐도 그래요. 와, 오늘 거래량 폭발했네. 가즈아, 이런 댓글 달린 종목을 다음날 열어보면 이미 하한가 직전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기본적인 차트 해석을 보면 주가 상승에 거래량이 동반되면 매수세가 강하다고 나옵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거래량이 누구의 손에서 나왔는지입니다. 거래량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누군가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세력은 거래량을 조작해서 개미들을 유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 그 폭발적인 거래량이 사실은 세력이 만들어낸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세력은 매집 구간에서 이미 바닥 물량을 싹 다 털어갔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는 조용한 구간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에서 20만 주 수준으로 지루하게 횡보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개미들은 지루해서 떠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때 세력이 조용히 물량을 쌌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일까요? 바로 가매수벽을 세웁니다. 가짜 매수 주문을 수백, 수천 건씩 올려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가매수벽은 실제로 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호가창에 쌓아놓고 개미들이 따라 사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개미들이 달려듭니다. 와, 거래량 터졌다, 양봉이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거래량은 세력이 만들어낸 페이크입니다. 세력의 목표가에 도달하면 갑자기 음봉이 등장하고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세력이 개미들에게 물량을 토해내는 설거지 구간입니다. 쉽게 말해 세력은 싸게 산 물건을 비싸게 팔아치우는 거고 개미들은 비싸게 산 물건을 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본질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차트에서 봐야 할 것은 양봉이 크고 거래량이 많다가 아니라 그 거래량이 어떤 위치에서 터졌는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차트는 단순한 가격의 움직임이 아니라 세력과 개미의 심리전이 기록된 전쟁터의 지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 직전에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코스피 지수가 폭등하던 중 어느 순간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충격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패턴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력은 항상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아치웁니다. 개미들은 항상 고점에서 사서 바닥에서 던집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개미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퀀텀이라는 종목 차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이 종목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었고 거래량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평균 50만 주 수준이었다면 그날은 70만 주 정도로 조금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개미들은 여기서 진입했습니다. 밴드 상단 뚫었으니 더 오르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윗꼬리를 단 음봉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폭발했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200만 주를 넘어섰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력은 목표가에 도달한 물량을 개미들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주가는 장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몇 달 동안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개미들은 손실을 보며 물량을 던졌습니다. 이게 바로 개미들이 물리는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첫째,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는 작은 양봉. 둘째, 그 직후 거래량 증가 없이 상승. 셋째,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지며 급락 시작.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여러분은 지금 개미의 함정에 발을 들인 겁니다. 이제 공급망 분석처럼 차트의 밸류 체인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로켓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로켓 자체를 만드는 회사만 보면 안 됩니다. 로켓이 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품, 즉 밀가루 같은 존재를 찾아야 합니다.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양봉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의 흐름입니다.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그건 세력이 물량을 내려놓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음봉인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그건 매도세가 약화되었다는 신호로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여러분은 항상 세력의 뒤치다꺼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21선에서 지지받으며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직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면 그건 반등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같은 음봉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나왔다면 그건 세력이 물량을 던지는 신호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게 진짜 차트 읽기입니다. 거시적인 구도로 보면 이 패턴은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이건 시장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외국인 자본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은 보통 바닥에서 매집하고 호재가 터지면 개미들이 달려들 때 물량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10조 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개미들이 코로나 수혜주에 불이 붙었다고 뛰어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신주, 진단키트주, 언택트주 할 것 없이 다 올랐습니다. 개미들은 이건 대세 상승이다 하며 전 재산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그 자리에서 물량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그 종목들은 몇 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개미들이 가장 흥분하는 순간이 세력이 가장 많이 털어내는 순간입니다. 이건 1997년이든 2020년이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제 예상되는 반박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거래량 터지고 양봉 나오는 게 당연히 상승 신호 아니야? 그게 기본적인 차트 해석인데? 맞습니다. 기본적인 차트 해석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기본일 뿐입니다. 진짜 고수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거래량이 어떤 위치에서 터졌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21선 위에서 거래량이 터진 양봉은 상승 신호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양봉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나온 윗꼬리 양봉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건 과열 신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여러분은 항상 고점에서 물리게 됩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양봉인데 뭐 거래량도 터졌는데 하지만 그 양봉이 세력이 만들어낸 가짜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또 물릴 겁니다. 또 다른 반박입니다. 그럼 거래량 적은 음봉은 안전한 거야? 아닙니다. 거래량 적은 음봉은 단순히 매도세가 약하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것이 반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음봉이 이동평균선의 어디에 위치하느냐입니다. 21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면 반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21선을 밑돌면서 거래량이 터진 음봉은 추가 하락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51선에 닿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든 음봉이 나왔다면 그건 지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51선을 뚫고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나왔다면 그건 추가 하락의 신호입니다. 단순히 거래량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투자자가 봐야 할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은 양봉인지 아니면 하단에서 지지받은 음봉인지. 둘째, 거래량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직전 거래량 대비 급증했는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증가했는지. 셋째, 이동평균선과의 관계를 보세요. 21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체크리스트처럼 적용하면 세력이 만든 가짜 양봉과 진짜 상승 신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만 붙은 기업처럼 양봉만 보고 뛰어드는 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21선 위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든 음봉이 나왔다면 그건 진짜 매수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나왔다면 그건 세력의 미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물론 경고도 필요합니다. 이 패턴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거래량이 터진 음봉 이후에도 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재성 뉴스가 갑자기 터지면 세력이 다시 매집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외일 뿐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음봉의 거래량이 터지면 하락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21년 게임주 열풍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NC소프트나 넷마블 같은 종목이 폭등한 후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락했습니다. NC소프트의 경우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서며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곧이어 거래량이 폭발한 음봉이 나오면서 급락했습니다. 그 패턴을 무시한 사람들은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산업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조정을 거친 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긴 시계열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 손실을 봤다고 해서 패닉에 빠지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래량 터지고 양봉 솟아오르는 걸 보고 무조건 달려드는 겁니다. 그건 세력이 만들어낸 미끼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이제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요?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음봉인지 양봉인지 볼린저 밴드 상단인지 하단인지 이동평균선 위인지 아래인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차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세력과 개미의 심리전이 기록된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다 뛰어들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깨달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차트를 볼 때 거래량과 위치를 함께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만 세력의 미끼에 낚이지 않고 진짜 상승 신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차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